자, 안녕하십니까. 간단 아침 시황 브리핑입니다. 먼저 코로나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.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608명이 되었습니다. 어제 수치죠? 어제 수치인데, 일단 그저께보다는 어제 조금, 확진자가 줄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토요일 날 확진자 수가 229명이었습니다. 229명에서 어제 일요일 날은 169명으로 좀 줄었어요. 이게 이제 아침에 매일 10시하고 오후 5시 두 번 발표가 되는데, 어제 169명이지만 아침에 비해서 오후 5시에 확진자 수는 또 확 줄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확진자 수가 좀 더 많이 줄어야 되겠죠. 그래야 이제 코로나의 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, 뭐 그렇다고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. 어쨌든 이번 일주일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. 지금 예의주시,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현황판은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한 실시간 상황판인데, 전 세계적으로는 그 확진자 수가 78,000명 이렇게 돼 있고요. 지금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확진자의 증가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. 또 완치자 숫자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. 그래서 현재 확진자 수가 78,000명인데 이게 완치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확진자 수도 좀 줄어들겠죠. 그래서 쭉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,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2,400명 정도, 치사율은 3.12% 정도. 문제는 이제 한국이죠. 한국이 현재 확진자가 608명 어제까지입니다. 오늘 아침 10시에 또 봐야겠죠. 사망자가 6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, 완치자는 18명, 아직까지 완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이번 주 초에 많이 좀 신경 쓰고 봐야 되겠다. 의심 환자는 22,000명 정도고, 그 중에서 이제 검사 중인 게 6,000명 정도 됩니다. 음성으로 판명된 게 16,000명 정도. 그래서 오늘 요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. 그러니까 229명에서 169명으로 토일 이렇게 줄었는데, 월요일 어떻게 될 것인가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심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이라서,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코로나19 요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많이 바뀔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그 전체 상황 자체는 그렇게 됐는데, 오늘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다라는 거고, 뉴욕도 지난 주말에는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뉴욕의 다우지수도 좀 하락이었어요. 추세적으로야 뭐 큰 하락은 아닌데, 이제 20일에서 살짝 깨는 정도, 0.78 정도 내렸고, 나스닥은 1.79나 내렸지만 아직 20일을 안 깨는 그런 모습이죠. 나스닥 워낙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,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. 그런데 종목별로 보면은 그렇습니다. 테슬라는 뭐 그대로 유지해요. 좀 지난 주말에도 0.18% 상승을 보이면서 테슬라 흐름은 좋았고, 그런데 이제 반도체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비교적 큰 폭으로 4.7% 내렸는데, 많이 올랐으니까 내린 거죠. 5일선을 좀 깨는 모습이었고, 아직 20일까지는 거리가 많이 남았고요. 또 AMD가 6.97%, 상당히 많이 내렸죠. AMD. 그래서 5일선 깨고 이제 완전히 21선까지 다가올 듯한 모습. 전체적으로 볼 때에, 나스닥의 모습이나,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, 그 다음에, 이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,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주가 조금 오늘 영향을 받을 것 같다.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하향 압박을 받을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내려간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되면은, 지난 주말에 종합지수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61선을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고, 2200을 이탈했고, 2200 이탈했죠. 그다음에 2150을 지금 지키느냐 좀 관건이에요, 오늘. 근데 2150을 지키지 못한다면, 이게 이제 120일 평선에 있는 데가 이제 2130쯤 되죠. 2130. 그래서
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첫 번째 지지라인이 2150 정도, 두 번째가 2130 정도가 됩니다. 이 120일 라인. 그래서 2150 아니면 213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.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어요. 오늘 뭐 아침에 심리가 뭐 좋은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내려가는데 얼마쯤 내려갔다가 이제 라인을 잡고 지지라인 잡고 반등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관건이 되겠죠. 저 생각에는 이제 장 초반에 잘하면 213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장 후반에는 2150까지 올라올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전략 후강으로 양봉으로 예상을 합니다. 양봉으로 전략 후강으로 이렇게 양봉이 되는 모습. 여기에다가 이제 10시 발표되는 코로나 19에 신규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면 더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겠죠. 그래서 오늘 10시에 상황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변동성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, 안전하게는 10시 이후에 코로나 발표되는 거 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. 코로나 발표 숫자를 보고 그다음에 그 발표된 거와 또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죠. 자극과 반응이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때 대응한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. 역시 이제 시장에서의 중심은 아무래도 결국 전기차하고 플랫폼이다. 플랫폼과 전기차. 그래서 플랫폼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카카오하고 네이버, NC소프트 이런 종목들.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전지에서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그 외에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종목들 쭉 제가 뭐 그동안 쭉 많이 언급드렸고 어제 저녁 방송에도 언급을 드렸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고, 오늘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아침에 좀 내리겠죠. 그리고 소부장 종목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 소부장 종목군들도 오늘 조금 약할 겁니다. 그렇지만 많이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의 전략은 역시 플랫폼, 그 카카오 네이버,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,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,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그 외에 뭐, 여러 그 양극재, 음극재, 오늘 특히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잘 보세요.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케미칼로 이 그 2차전지는 모두 집중화 시킨다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좀 내려오다가 반등 나올 만한 그런 위치가 또 돼요.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잘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, 자, 오늘의 전략은 2차전지하고 플랫폼이다. 그리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